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영어 독해 특강의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쌤이랑 같이 이번 시간은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함축, 의미 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나름 신유형이죠, 그쵸?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쌤이랑 이게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축 의미. 말에서부터 느껴지시나요? 함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항상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비유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필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 보시고 그리고 그 필자가 말하는 중심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서 골라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함축 의미 추론은 주제와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제를 추론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제를 지금 비유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사고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주어진 글이 있죠. 그럼 그 글을 통해서 글의 먼저 소재, 그리고 대략적인 글의 내용 파악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읽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읽는데 해석하는 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글쓴이가 어디를 통해서 어떤 문장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강조가 되었는지를 찾는 것과 그냥 단순히 하고 영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해석하는 거에 그치는 건 완전 차이가 큽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석만 해왔다 라고 하면요, 대부분 각 문장의 개별적인 의미에만 중점을 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고를 때에도 정답을 어느 쪽으로 고르냐면 비유적인 표현은 사실 글의 내용상 핵심 어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핵심 어휘인 것처럼 해서 오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butterfly가 나왔어요. 비유하는 표현에 butterflies가 나왔는데 근데 글에서는 전혀 butterflies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나는 모르겠고 그럼 여기가 나비가 들어갔으니까 나는 그러면 나비와 관련된 얘기를 써야지. 당연히 안 됩니다. 그쵸? 오히려 시간적인 순서랑 논리적인 흐름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죠. 결국 주제를 찾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주제 찾기는 항상 글의 논리 구조를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비유적인 표현을 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어느 곳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글의 전개 구조 파악하시는데 이게 또 뭔지 쌤이랑 이 강의가 첫 강의라고 하거나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전개 구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게 주제문 나오면 예시 나오고 아니면 예시를 먼저 쫙 나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문이 나오는 이런 형식도 있지만 또 열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글의 도입부를 얘기하고 글의 소재에 대한 주제를 얘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할 수도 있고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기도 하고 대조, 순차적인 서술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 캐치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함축 의미를 푸는 방법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항상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글의 주제가 뭘까?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가 뭘까? 무슨 말을 나에게 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글의 핵심 내용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목 주제 쪽으로 가겠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죠? 당연히 paraphrase, 재진술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재진술되어져 있는 선택지를 찾는데요. 비슷한 말 나오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핵심 내용은 지문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으로 써서 이거 좀 낯설다. 이 단어 좀 낯선데 이 단어가 갑자기 왜 뚱땅지처럼 나왔지? 그럼 오히려 거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세요. 핵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말을 유사어로 만들어서 유사 문장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무관한 선택지 과감하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쌤이 이거 왜 이렇게 말하냐면 결국에 우리 친구들의 그 매력적인 오답 중에는 일부
당연하지 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글의 소재, 글의 문장, 글의 주제 관련 없으면 지워주셔야죠. 그치? 그리고 적절해 보이는 선택지를 적절해 보이는 선택지 있죠. 내가 3번을 선택했어. 그 3번을 밑줄 친 어구의 자리에 한번 대략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들어갔을 때 글의 흐름이 조금 매끄러울 수 있는가? 위에 있는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함축 의미 추론 문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석해서 푸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출문제로 연습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유의 깊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유 표현을 보고 그리고 주제도 볼 거잖아요. 주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는 능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연습이 필요할 테니까 우리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3월 학평 21번을 쌤이 준비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밑줄 친 last in, first out. 자, 그게 어딨냐 하면 맨 마지막 쪽에 있네요. 자, last in, 마지막에 들어오고 첫 번째 게 나간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자, 아니 이게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자, 우리는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보면서 그 쌤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용자 습관이 are a 분이 뭐래요? 요긴한 것이래요. 자, 사용자 습관은 요기네, 좋다라는 거죠. 그쵸? 사용자 습관 요기네. 누구에게? 회사에게.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야? 운이 좋은 회사죠. 뭐 하기에 충분히 운이 좋아요? 그 습관을 만들기에 충분히 운이 좋은 회사에게는 그 사용자 습관이 요긴한 것이에요. 자, 것이지만 그들의 존재가 본래 내재적으로는 뭐를 만들어요? 성공을 만든다라고 되어져 있죠. 즉, 이 사용자의 습관이 존재한다면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으로 뭐를 담고 있냐면 성공을 덜하게 만든다라는 거네요. 자, 아마도 덜하게 만듭니다. 뭐? 새로운 혁신 그리고 스타트업에게는 성공을 덜하게 만든대요. 자,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Trying to disrupt. 망가뜨리려고, 좀 붕괴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 상태를 붕괴하려고 애를 쓰는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혁신들에게는 아마도 성공을 덜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맨날 핸드폰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핸드폰 중에서도 그냥 너네 스마트폰은 아니고 옛날 쌤 정말 어렸을 때 쓰던 폰, 그 폰 쓰라고 하면 쓰실 거예요? 못 쓰죠. 불편하죠. 왜? 인터넷도 안 되고 그리고 깨똑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요 유저 하빗을 카카오로 하고 할게요. 카카오톡. 그럼 가볼게요. 사용자 습관. 이게 이제 예시로 카카오톡, 카톡. 이겁니다. 그죠? 자, 얘가 어디엔 좋아요? 카카오 회사에겐 좋죠. 그죠? 카카오 회사에게는 아주 좋아요. 근데 누구에겐 안 좋아요? 카카오 회사는 여러분 이제 작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 되었죠. 그럼 카카오 말고 누구한테 혁신을 꿈꾸는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카톡만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 얘네들에게는 성공을 하는 걸 좀 힘들게 만듭니다. 성공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으냐? 그건 저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최소한 내가 내 식으로 예시를 좀 넣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is 뭐예요?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야. 뭐를? 장기간의 유저의 헤빗이 어떻게 하도록? 특출나게 드물다. 잠시만요. 자, 우리 여기서 몰랐던 게 있나 봐요. 사실, 즉 사실은 어떤 거냐면 성공적으로 장기간의 유저 습관을 바꾼다라는 건 그건 뭐예요?
추출하기 힘든 거야. 특히나 힘든 거야. 레어한 거야. 드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장기간 동안 우리가 카톡을 쓰다가 이거를 막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그건 굉장히 레어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카톡을 다른 걸로 바꾸게 쓰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시면 행동을 바꾸는 것. 즉 습관 바꾸는 거죠. 자, 이것은 요구하는데요. 나레이 이걸 요구합니다. 하고서 자, 뒤를 보시면 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를 요구하느냐? 여기서는 이렇게 이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얘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죠. 뭐에 이해? 설득하는 것. 누구를? 사람들이 즉 카톡을 이용하도록 처음에 카톡을 할 때 사람이 카톡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을 설득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이해가 또 요구가 되고요. 또 뭐가 필수적인 거냐면 그 사람들이 반복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 행동을 장기간 동안 반복하게 시키는 것이 또 필수적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려면 일단 그 사람들을 좀 설득해서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 행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자, 이상적으로 그들의 남은 생에 계속 쓸 수 있도록 계속 장기간 동안 쓰도록 자,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요. 성공한 회사. 이제 우리가 이거 뭐야? 카카오 회사 보시면 되죠. 이제 맨 처음에는 이랬지만 카카오도 결국에는 처음에는 우리 문자 메시지 썼지 카카오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쓰다 보니까 뭐 이제 10대부터 20대부터 30대부터 점점 가면 갈수록 쓰는 연령층이 다양해져서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카카오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생에는 어떻게 이제는 카카오를 쓰는 게 장기간의 습관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렇게 이 습관을 형성한 사업을 만든 사업에 성공한 회사 카카오. 자, 이 회사는 어디랑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요. 판도를 바꾸는 거대한 성공의 혁신과 연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카카오가 되게 레어한 거였지만 장기간의 습관을 거쳐서 이제는 아예 성공으로 혁신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벗이 나옵니다. 벗에 한번 세모 칠까요? 그러나 자, 보시면 우리가 사실 맨 마지막에 밑줄 친 것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함축하고 비유적인 것은 주제와 연관될 때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럼 주제문이 어디쯤 나올까는 우리가 아직도 이만큼 글을 읽었지만 원래 고3의 길이의 지문은 길고 무조건 내가 이 중간 정도까지 이 반을 읽었다고 해서 여기가 주제가 되라는 법은 없죠. 그러나니까 여기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중후반이니까요. 자, 다른 어떤 규율처럼 습관을 디자인하는 것은 자, 규칙을 가져. 어떤 규칙? 정의를 내리고 설명하는 규칙. 자, 뭐를 설명해요? 왜 특정한 상품이 삶을 바꾸는지를 설명하는 규칙을 가집니다. 누가? 뭐 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즉 다른 회사들이 왜 자신의 상품이 삶을 바꾸는지에 대한 어떤 이유를 정의 내리고 설명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habit 디자인, 그 습관을 디자인할 때에는 이런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한 예로 for one 하면 이제 예시로 들어준다는 겁니다. 뭐를 들어주느냐? 새로운 행동은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철썩 알아듣는 친구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시가 필요한 거고.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 새로운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상품을 개발했으니까 이거를 이 고객들에게 뭐 하게 만들어야 돼요? 행동의 습관화를 만들어야 되죠. 이 새로운 행동이 자, 짧은 시간에 그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죠. 짧은 시간을 가집니다. 그죠? 짧은 생애 주기를 가는 거죠. 반생애 주기를 같은데요. 자, 우리의 마음이 뭐 하고 싶을 때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되돌아가고 싶어 한대요. 우리 마음이 새로운 행동을 우리가 잠깐 한다는 거예요. 짧게 한다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우리 마음이 빨리 다시 되돌아가고 싶어 한대요. 어디에? 사고 방식과 행동 방식으로. 언제? 옛날의 사고 행동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짧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장기간의 사용자 습관이 기존의 큰 회사에게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but 근데 야 그거 습관화할 때 그 새로운 행동은 사실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 잠시뿐이야. 왜? 사람은 다시 어떻게? 기존에 쓰던 것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새 거에서 아예 그래도 기존의 것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사고나 행동이나 다. 그래서 그게 정말 맞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려주겠대요. 실험에 보여준다 대절을. 자, 대절이 뭔데? 여기 보니까 자, 우리 랩실에서 쓰는 그 애니멀이 자, 뭐예요? 새로운 행동에 습관이 되어져 있는 그 랩실에서 쓰는 동물이 뭐 하려고 한대요? regress. 다시 퇴보하려고 한대요.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디에? 그들이 처음 배웠던 행동을 시간이 지나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다 체킹할게요. 자, 되돌아가고 싶어요. tend to return to our old ways of thinking and doing. 자, 밑에도 또 한번 뭐라 그래요? 아, 진짜 그래요. 실험에서 tend to regress나 return이나 똑같은 말이죠. to their first learned behavior over time.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에 그럼 이 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정답을 고를 땐 뭐예요? 회계 용어를 빌리자면서 회계 용어에서도 요래라고 하는데 행동은 LIFO래. LIFO는 뭐냐면 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 마지막으로 들어온 거니까 최근에 들어온 새로운 행동이 되겠죠. 자, 새로운 행동이 뭐가 된다고? 새로운 행동이 first out. 제일 먼저 나가. 제일 먼저 아웃된대요.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윗내용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내용으로 중심이 된다면 우리가 정답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뭘로 정답을 골라야 될까? 자, 여러분 몇 번 해볼까요? 자, 5번 한번 볼까요? 습관입니다. 가장 최근에 얻어진 습관. 이게 뭐예요? last in이죠. 가장 최근에 얻어진 습관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 first out.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것은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혹시 4번 한 친구들 있나요? 그럼 4번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형성된 습관? 오케이, 그거는 똑같아. 자, 근데 그게 제일 어렵대요. 제거하기 제일 어렵다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행동은 계속 쭉 이어간다는 거니까 방금 얘기했던 거의 내용과 정반대죠. 이렇게 주제와 관련돼서 반대인 이런 보기들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나머지는요, 행동, 습관 이런 거 나오긴 하지만 전혀 주제와 연관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정답을 몇 번? 5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내용이 길죠?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 부분 어렵잖아요. 자, 보시면 flicking이라고 나옵니다. 자, flicking 누르는 거예요. 근데 뭐를? collaboration light switch. 자, 쌤이 이렇게 할게요. 자, 협력 라이트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전등, 불 켜고 끄고 켜는 거. 자, 이거를 flicking 한대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눌러요. 그럼 여러분 누르면 둘 중 하나죠. 이 협력 스위치가 켜지거나 또는 꺼지겠죠. 그죠? 누르면. 그러면 켜지는지 꺼지는지는 뒷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은 요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뒷내용을 보니까 자, 그걸 보기 전에 협력 스위치가 꺼졌다는 건 뭐예요? 협력을 안 하겠다는 소리고요. 켜진다는 건 협력하겠다. 얘는 협력을 안 하겠다는 소리죠. 그죠? 일단 이 내용만 토대로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일단 파악을 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something that leaders 가볼게요.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고유하게 위치가 되어져 있는 것. 근데 여러분, 독특하다, 고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협력에 어찌 보면은 유의어라고 보기보다 오히려 반대로
반의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지도자들이 고유하게 위치가 되는 것이다. 자, 왜냐하면 몇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방해하답니다. 장애물이 방해를 한대요. 누굴 방해한대요? 사람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을 방해하는 거냐면 자발적으로 혼자서 일할게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무조건 일은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혼자서 할 수도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직장인이야. 쌤이 워커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리더야. 내가 리더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리더도 한 명의 그 회사의 직원이죠. 그쵸? 저 자발적으로 저 혼자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부 장애물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막게 되면서 그죠? 막았기 때문에 리더들이 고유하게 위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셨어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For one thing, 한 가지 점에서 자, 그럼 이 한 가지 점에서는 뭐냐면 자, 보시면 fear,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out of loop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로 남겨지는 두려움은 여러분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서 일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상황을 전혀 모르고 남겨지는 그런 두려움은 그게 뭐예요? 이런 게 장애물이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은요, 뭐하게 만드냐면요, 그 일하는 사람들을 결국 어떻게 만들어요? 붙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에 찰싹 붙게 만들어요? 그들의 그 기업의 소셜미디어에 찰싹 붙게 만든대요. 그러면 혼자서 일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individuals, 자, 개인들은요, 뭐 되는 거 싫어요? 고립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고립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이 말은 즉슨, 사회에서 회사는 협력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반강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드네요. 혼자 자발적으로 일하고 싶어도 그럴 상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 for another. 자, 또 다른 것도 있대요. 또 다른 점에서는 또 어때요? 아는 건데, 그들의 팀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제공을 한대요. 어떤 걸 제공하냐면, 안정감을 준다는 거예요. 뭔가.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들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뭐의 조화를 이뤄서, 그 집단의 조화를 이뤄서, 어떤 그룹의 조화를 이뤄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팀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소셜미디어가 필요한 거죠. 그쵸? 자, it's risky. 자,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위험한데요? 벗어나는 것이 위험합니다. 자, 스스로 벗어나는 거. on their own. 스스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해요. 그럼 뭐예요? 혼자서 하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자, to try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혼자서 나가는 거, 그거는 위험한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아마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 자, 시작부터 바로 성공하지 못한 거. 나가자마자 바로 성공하는 거 사실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나가자마자 바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혼자서 벗어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러나 체킹할게요. 그러나 비록 뭐일지라도 it feels, 자,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냐면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죠. 안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개개인이 과잉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에 과잉이라는 거는 투머치잖아요. 그죠? 연결이 너무 많이 된다는 건 협력을 너무 많이 해서 소셜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탁 달라붙어 있는 그런 것에 지금 안심이 되어 있을지라도 글쓴이는 이게 좋대요. It's better. 더 낫다고 합니다. 뭐가 더 나아요? 아니 그 조직에게는 더 낫대요. 그 조직에게는. 이거 의미상의 주어 아니네요. 자, 요게 얘들아 좀 신기한데 얘가 진주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 가주어고 요게 진주어예요. 뭐뭐 한다는 것이. 그럼 뭐예요? 그들이 주기적으로 go off, 나가요.
나가서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좀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조직에게는 더 좋습니다. 즉 뭐예요? 혼자서 일도 한번 좀 해보는 거 좋다고요. 만약에 그게 뭐예요? 꽤 성숙하지 못한 아이디어일지라도, 즉 완전히 막 성공적인 그런 멋진 아이디어가 아닐지라도 그래도 생각 한번 해보고 만들어보는 것이 결국에는 그 조직, 즉 회사에게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스님은 뭘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협력, 물론 그걸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가서 직접 혼자 독립해서 일을 해보는 것. 여러분 여기서 독립이라는 거 회사를 아예 나가라는 게 아니죠. 그죠? 혼자서 그래도 어떠한 일 처리를, 뭐 프로젝트를 혼자서 해본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얘기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뭐가 돼? 그 지도자들의 업무가 되는 겁니다. 뭐 하는데? 만드는데, 컨디션을 만드는데요. 어떤 컨디션? 자, 좋은 컨디션. 어디? 전체에, 즉, 이것도 한마디로 뭐예요? 그 기업에, 그 조직에 좋은 컨디션을 만드는 그 지도자의 업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됐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강화시키는 겁니다. 뭐를 강화시켜요? 간헐적인 상호작용을. 자, 심지어 뭐 할 때? 사람들이 스스로가 그 상호작용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나는 너무 소셜미디어, 그 기업 내 소셜미디어에 너무 탁 달라붙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않아도 그 간헐적인 인터랙션이 되게끔 강화시키는 거죠. 자, 뭐 없이, 만드는 거 없이, 자, 그것이 마치 모인 것처럼, 쳐버린 것처럼 만드는 것 없이, 그렇게 소셜미디어에 반드시 참여해야지, 일을 할 수 있어, 불안감을 막 주거나 뭔가 위협,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거 없이, 그런 것이 막상 쳐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게끔 하면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조금은, intermediate하고 intermediate한 interaction, 즉 그런 상호작용을 좀 강화시켜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주면서 스스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이 리더들의 job이다라고 하면서 끝나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내용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협력과 어떤 홀로 서는 것에 대한 얘기로 나눠지는데, 근데 글쓴이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홀로 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flicking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 자, 이렇게 협력 버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는 것은.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보시면요. 자, 우리 5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요구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그들의 관심, 그들의 주의를 집중하는데 어디? 프로젝트에 더 집중하도록 하는 거는 조금 더 협력하라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얘는 안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그럼 우리 4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만드는 거래요. 환경을 만듭니다. 어떤 환경이에요? 더 높은 생산성을 요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냥 그런 환경 만드는 것에 대해 집중을 한 것이 아니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조금 더 헌신하게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게 하는 거예요? 온라인 콜라보레이션. 이것도 콜라보레이션에 집중을 했네요. 자, 여기 봅니다. 자, 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멈추게요. 함께 일하는 것을 멈추고 독립적으로 개개인, 개별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것. 정답 몇 번? 2번. 요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꼼꼼하게 한번 풀어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남은 다른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함축 의미의 추론을 한번 꼼꼼하게 조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이번에서라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인 만큼 시간 투자 꼭 해주시고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